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전략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선물 시장이 커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옵션 시장과 말 그대로 옵션 시장의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세 또한 가팔라질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또는 단기간 내에 큰 변동성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안정화돼 간다는 얘기죠. 이 안정화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바로 물론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시되어 있던 대부분의 투자 상품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큰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인 큰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저항 효과가 생긴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 700개 정도 규모로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제어하기에는 상당히 총량으로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꼬를 텄다 이 정도 수준이고 블랙락의 IBIT 현물 ETF 상품도 사실 출시 초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만에 지구상 어떤 현물 ETF보다도 규모 또는 성장 모든 것들이 다 커졌고 따라서 지금 현재 700개 비트코인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블랙락의 새로운 ETF 상품인 커버드콜 상품, 이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세로 인해서 이 성장해 나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안정화돼 갈 것이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또는 리플 또는 그 밖의 알트코인 솔라나 등등등 다른 알트코인이 안정화된다. 또는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다. 또는 안정성이 늘어나고 있다. 라면 해당 알트코인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와,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안정화된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만 앞으로는 변동성이 블랙락의 커버드콜 상품의 성장에 발맞춰서 성장에 이제 안비례하게 되는 거죠. 커버드콜 상품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변동성이 가장 큰 무기였던 비트코인은 안정화되어 가면서 오히려 투자 매력도는 기존보다는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락의 총량이나 상승의 총량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든다 또는 대부분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하루에도 몇 %씩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요새 1%, 2%, 3%의 변동성 우리가 좀 이 큰 변동성에 절여져서 그렇지 사실 2%, 3%면은요 우리 웬만한 1금융권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둬야 겨우 받을 수 있는 1년간의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1년간의 이자가 하루 이틀만 해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 이거는 사실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이게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누구나 다 모두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단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왔다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투자는 오히려 매력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 다만 그동안은 와 이거 비트코인이라는 거 뭐 듣기는 들었는데 하루만 해도 막 거의 1년 이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불안정한 상품을 나는 도저히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왔던 안정적인 투자자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케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투자자 또는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거래소 계정을 또는 지갑을 만들어 본 투자자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0%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10% 수준의 비트코인 투자를 한 번이라도 계획했거나 아직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먼 훗날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의향을 가진 채로 지갑 정도, 그죠? 지갑 주소 정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일단 가입 정도만 해보거나 이 정도의 상황이신 분들이 10%.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사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보거나,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는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비트코인을 거래해본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약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일례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단 한 번이라도 거래해본 사람의 비율은 약 15%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각 국가마다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 퍼센테이지의 표시 방법, 어떤 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만 또 조사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좀 들쭉날쭉해서 이 수치가 모든 나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GPT가 열심히 조사를 해오고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얼추 맞더라고요. 100% 크로스 체크는 못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국가 수가 200국가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다 크로스 체크를 할 수는 없었고,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왔는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얼추 들어맞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주식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특히 코인 시장은 약 3배가량, 그러니까 5% 수준에서 주식 투자자 숫자 수준인 약 15%까지 한 10%, 그러니까 지금 5%니까 15%까지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 규모 또는 지금의 투자자 규모에서 한 3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나 코인 투자자나,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코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현물 시장의 매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 유동성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 기대 손실률, 이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낮아진 기대 상승률과 기대 하락률을 활용하고자 현물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 오늘 하루 왼종일 0.5%밖에 안 올랐어. 이걸 2배로 좀 증폭시켜서 한 1% 정도 수익률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할 때 사용되는 게 선물 시장 2배율이잖아요. 네, 레버리지 2, 그죠? 곱하기 2를 해서 0.5%밖에 되지 않는 변동성을 1%로 증폭시켜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전략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선물 시장이 커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옵션 시장과 말 그대로 옵션 시장의 파생 상품인,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커버드 콜 상품의 성장세 또한 가팔라질 것이다.